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후기에 후금이 청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응 중에 하나인 주전론에 대해서 한자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2008년도 10번으로 출제되었었던 문제인데요. 한자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자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로자가 있는데요. 자, 이 로자는 보통은 이제 포로 할 때 어떤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쓰이는 의미가 오랑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쓰일지 아니면 오랑캐로 쓰일지는 뒤에를 한번 좀 봐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내다 아니면 사신 이런 의미가 있을 건데요. 뒤에 이 글자는 조금 이제 잘 봐두기 바랍니다. 용용자의 뼈골자의 큰 대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용의 뼈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용골대라는 사람 이름임을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우리가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던 청나라의 장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을 항복시켰던 잘 알려진 인물이죠. 따라서 이 용골대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병자호란이거나 아니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에게 사대 요구하러 왔었던 사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료는 병자호란 직전이거나 병자호란 때의 사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골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등 뭐 여러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라는 한자인데요. 네, 가지고 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가지고 왔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거만할 만자고요. 그 다음에 편지입니다. 따라서 거만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에서 봤었던 이 로라고 하는 글자는 포로라기보다는 오랑캐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오랑캐가 용골대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거만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칭할 칭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호를 높인다, 존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탈, 빼앗아서 정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존호일 겁니다. 그러면 호를 높인다. 이렇게 아니면 해석본들을 보면 그냥 존호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두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여기에서 호를 높인다는 것은 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후금이 청나라로 변화하면서 자신들이 칭제, 건원, 즉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칭, 이, 존호, 정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랑캐라고 불리우는 여진족이 후금이 자기네들이 강제로 탈취해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조금 길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서 해석은 적절하게 존호를 사용했다 또는 존호를 칭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연호를 사용했다 라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의미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자, 신이 나오네요. 그죠? 신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신은 뭐 가변 한자니까 신등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절자가 나오는데 한 번씩 이제 한자를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을 하실 거로 봅니다. 보통 두 가지 의미였었죠. 도둑질을 하다. 그래서 이제 절도할 때 그 절자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라고 하는 절자가 될 것입니다. 역시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서 뒤에 해석을 해보면 문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불승, 여기에서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통곡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통곡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석이 직역이 될 건데, 통곡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어는 어조사기 때문에 네, 해석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이 정도 의미가 될 겁니다. 신등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니를 집어넣으니까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곰곰이 생각해본다는 것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신등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자 보겠습니다. 저 피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다음에 이미 그 다음에 바란다.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보면 크게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일단 뒤에 거를 한번 계속 보실까요? 참남할 참자에 그 다음에 절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다는 정도였다면 여기에서도 그 가능성은 있겠지만 항상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다는 것도 같이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 위자죠. 그 다음에 불을 호자입니다. 저는 일단 위에서 이것을 연어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해석을 해준다면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들은 이미 참남되이 도둑질해서 거짓으로 연호를 바란다. 그래서 이미 바란다 라기보다는 이미 사용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들이 도둑질 하려 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놓고 본다면 신등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저들은 참란대의 연어 위호를 도둑질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려고 욕합니다.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즉, 이 즉자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부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대자는 대할 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대하지 않느냐 하면 뒤를 보면 알겠죠? 우리를 인국, 이웃나라로 대하지 않고, 요거는 해석이 쉽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장자가 나오는데 이 장자는 장차 또는 장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신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첩이 나오네요. 그리고 끊어버리면 우리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첩으로 여긴다, 장차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요 두 개 문장 해석이 되나요? 반드시 그들은 우리나라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장차 신첩, 신하겠죠. 신첩으로 여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를 속국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어느 정도 되겠죠? 이제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번 이 부분의 해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줄부터요. 금자, 지금에 이르러서 오랑캐들이 용골대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거만한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한 편지를 받더니 칭하고 있네요. 존호를 탈취해서 정하여, 그래서 연호를 걔네들이 정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등은 통곡하지 불승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자는 굳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미 거짓되이 연호를
참남되고 거짓되의 연호를 훔치려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를 이웃나라로 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장차 우리를 신첩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국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김만기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죠. 그래서 김만기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김만기는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뒤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이제 땡땡땡 약간 생략표가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이제 빼먹은 생각이 들고 줄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이게 나오네요. 그죠? 자, 전하께서는 그 다음에 비록 숫자가 있고요. 미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역시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에다가 밑자를 붙였기 때문에 불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 태울 분자가 보이고요. 그 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 용골대 등이 사실은 편지를 가지고 왔었죠. 그만한 편지라고 난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편지를 불태워 버리고 그 다음에 죽이다죠. 참할 참자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사신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신을 참 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뭔가 주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하께서는 그 편지를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사신들을 죽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여기에 비록 숫자가 있으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어찌 기자가 있습니다. 어찌 기자. 자, 그러면서 뒤에 지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심지어 할 때를 조금 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지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친히 영접하다 할 때 접자죠. 그 다음에 적의 사신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친히 접하다, 영접하다, 사신들, 적의 사신들을 게다가 어찌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들을 친히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문장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전하께서는 그 편지를 불태우고 사신들을 참하지 않고 비록은 해석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참하지 않고 어찌 친히 적의 사신들을 맞아 들인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써이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을 청자입니다. 그 뭐 듣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부도지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도덕적이지 않은 말 이렇게 뭐 굳이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부도한 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도한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호까지 나왔으니까 요 위에 줄과 연결된 한 문장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어찌 그들을 직접 친히 맞이하고 부도한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마땅할 의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히 감자가 아닙니다. 엄할 엄자고요. 제가 간혹 감자랑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사자에 중글 준자, 그 다음에 말씀 어자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약간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엄준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엄준한 말로서 어떻게 나타날 현자의 볼시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시가 되는 거니까 드러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드러내자는 얘기가 됩니까? 자, 배척하고 끊는 의미를
나타내는 엄중한 말을 보이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어찌 왕께서 직접 그들을 맞이하신단 말입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엄중한 말로서 그들을 배척하는 의도의 말을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엄중한 말로 그들을 물리치는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점 보시죠. 즉, 비록 요 숫자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비록 국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패자는 이제 다들 패처럼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뒤에 이제 죽을 사자가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죽을 패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결국 나라 죽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가한 것이다. 뭐가 가한 것이냐면 유사, 말이 있다. 그 말이 있다라는 얘기는 논문상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처나 후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제 마지막 문장은 조금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뭔가 강력하게 이들을 배척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후세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결론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 자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지우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줄이요. 전하께서는 그 국서와 그 사신들을 불태우고 죽이지 않고서 그죠? 어찌 친히 적의 사신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부도한 말을 듣는다 청 들으신단 말입니까? 어찌기자 이렇게 썼으니까요. 듣는단 말입니까? 마땅히 엄준한 사어 말로서 배척하는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적 비록 국패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유사어 천하후세의 유사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할 말 있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필요 없겠죠?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후금에서 청으로 변한 청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는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를 신하로서 사실은 사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게 좀 숨어 있기도 한데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주전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때는 이제 물론 지금도 이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러한 주전론 자체가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원인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즉 뭐냐 하면 청나라 그러면 우리가 싸우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냥 내버려 두었겠는가 라는 반문을 해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침략을 생각을 했다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침략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 주전론은 보통 병자호란의 하나의 원인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러한 주전론을 주장한 내용들을 한번 봤었고 이것이 2008년도에 출제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주전론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 주화론이 있죠. 그래서 주화론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시험 자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네,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